끊임없는 생각과 계획에 중독된 현대인을 위한 주의력 사용 설명서. 주의력 연습. 암시자 지음. 우리는 주의력의 위기를 겪고 있다. 피곤하고 고갈되어 있으며 인지 안개를 경험하고 효율과 성과가 낮은 상태로 살아간다. 이 위기는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뉴스, 오락, 소셜미디어 같은 매체들이 제공하는 유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크롤을 계속하게 만드는 주목 경제가 위기를 부른다. 주목 경제의 영업 관행은 약탈적이고 규제는 느슨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는 미끼에 낚이고 채굴된다. 마치 주택 저당 금융 상품처럼 우리 개개인의 주의가 한데 모였다가 재포장을 거쳐 판매되어 큰 이윤을 창출한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주의력이 진화한 거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다.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콘텐츠는 지나치게 시끄럽고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끈질기다. 우리는 이렇게 폭발하는 정보를 수용할 뿐 아니라 그 정보에 기꺼이 참여한다. 그날그날의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애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치기가 왜 그렇게 힘들까? 우리는 플러그를 뽑아라 라는 충고를 자주 듣는다. 휴대전화와 결별하라는 말도 듣는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일하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런 싸움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일군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심리학자들이 설계한 알고리즘보다 더 똑똑해질 수 없다. 인공지능의 힘은 스스로 적응할 줄 안다는 데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법과 그 주의를 붙잡아 두는 법을 우리로부터 수시로 학습한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을 담배 연기 자욱한 카지노의 슬롯 머신 앞에 몇 시간이고 앉혀두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의 강화를 활용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슬롯 머신이 아니라 앱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계에 계속 투입하는 것은 동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다.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것들과 싸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당신은 어차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싸울 필요가 없는 곳에 당신의 마음을 위치시키는 능력과 기술을 연마하라. 우리는 집중을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뇌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는 항상 시간 여행을 한다. 시간 여행은 무척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간 여행을 더 많이 떠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주의력은 어떤 기억을 통해 과거로 끌려가고 그 기억 속에서 반초의 고리에 갇힌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 걱정거리에 사로잡힌 채 미래로 떠나 온갖 종말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시간 여행의 공통 분모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주의를 빼앗겨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주의력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약화시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혁신을 하도록 해준다. 주의력은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했다가 활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 주의력은 감정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다. 주의력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둘로 나눠 한 집단에게는 두 팀이 농구장에서 공을 패스하고 가로채는 동영상을 보여준다. 한 팀은 흰색 셔츠를,
다른 팀은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흰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끼리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은 2개가 있었고 팀별로 하나씩 사용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은 경기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의 앞이나 뒤로 움직이면서 공을 패스했고, 흰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도 똑같이 움직였다. 흰색 셔츠를 입은 선수들 사이에서 공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는 것은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정말로 집중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동영상을 다 보고 나서 연구자가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패스를 한 횟수가 모두 몇 번인가요? 15번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모두 정답이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있었다.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그러자 참가자들은 무척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슨 고릴라? 동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틀어보니 답이 나왔다. 동영상의 중간쯤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경기장 중앙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와서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아무도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이 실험은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된 적이 있다. 우주 비행사들 중에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다. 과학자들은 이 실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집중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활동을 끝마치고 나서 아차 하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뭔가를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그럼 실패. 그러나 나는 그 실험이 사람의 주의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그 실험의 결과는 인간의 주의력 시스템이 방해 요소를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의력은 유의미한 정보에 집중하고 무의미한 정보를 차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어서 춤추는 고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의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의력은 무엇을 차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내 삶의 경험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뇌는 다른 감각 단서들보다 시각 단서를 더 잘 받아들인다. 그리고 시각 단서를 더 강렬하게 만든다. 얼마 전에 나는 우리 집에 새로 설치한 인덕션에 맞춰 바닥이 마그네틱으로 된 프라이팬 세트를 구입하려고 했다. 구글에서 인덕션 팬을 검색해서 나오는 웹페이지들을 살펴보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 블로거가 올린 영상도 봤다. 괜찮아 보이는 제품 몇 개를 구경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은 없었다. 다음날 내가 지메일을 열었더니 주방용품 덕후님 안녕하세요 라는 광고 배너가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앱을 들여다보니 내 피드가 온통 프라이팬으로 채워져 있었다. 광고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개처럼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고 우리가 자주 접속하는 페이지에 제품을 깔아놓고 우리의 클릭을 기다린다. 사실 나도 그걸 클릭했다. 내가 아는 회사 이름이 보이기에 그 광고들 중 하나를 눌렀다. 번쩍이는 빨간색 글씨로 아미씨님, 고객님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단 7분간 서두르세요 라는 문구가 떴을 때도 클릭을 했다. 우리의 주의는 언제나 사냥감이 된다. 광고주들은 주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다. 부정적인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상입니다. 우리가 알림을 확인하는 것은 재미있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주의력에게는 일이다. 여기 과제들이 있다. 내 포스트에 누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하라. 내가 좋아요를 몇 개나 받았는지 확인하라. 나의 웃긴 콘텐츠를 공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우리의 주의는 하나의 과제를 끝내고 다음 과제 또 다음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주의가 휴식을 취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마음이 자유롭게 산책할 시간도 전혀 없다. 플러그를 뽑는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는 무조건 휴대전화를 꺼놓는다거나 이메일을 차단할 수가 없다.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문제는 첨단 기술이 존재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래서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의 섬광을 안정시켜서 디지털이든 아니든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낚아채지 않게 만들자는 것이다. 반추는 정신적 시간 여행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다. 반추는 어떤 일에 관한 생각을 하고 또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반추를 할 때 우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사건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았을지 상상하거나 실제로 벌어진 일을 기억해내고 재현한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반추도 있다. 우리는 미래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한다. 이런 종류의 정신적 고리들은 자석과도 같다. 이 고리들은 갈등 상태가 되고 그러면 우리의 섬광을 다른 데로 돌리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겨우 섬광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다 해도 마치 혀가 아픈 일을 자꾸 어루만지는 것처럼 섬광은 최대한 빨리 그 주제로 돌아가려고 한다.